오늘은 영남 알프스 환정주를 하러 왔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할 때 비가 좀 많이 내려가지고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쪽 지방도 이제 오후에 비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날씨가 맑습니다. 바람은 꽤 많이 불고요. 날씨가 춥습니다. 그래서 오늘 옷을 조금 약간 두껍게 입고 왔거든요. 산행 진행하면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쪽 영남 쪽은 산 타는 게 처음이래 가지고 약간 좀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쪽 길도 잘 몰라서 오늘 좀 헤매지 않고 잘 진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헤드랜턴에 의지해서 영남 알프스 지도를 보고 있는데 사실 눈에 잘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시작은 좀 치고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한 1000m 정도 되는 산이더라고요. 일단 가지산하고 갈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지도상으로 그 산 정상 이름도 잘 못 외우고 왔습니다. 일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시 5분에 능동산 전산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천왕산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능동산 정상까지 올라오는 길은 생각보다 그렇게 험하지가 않아가지고 새벽이지만 치고 올라올만 합니다. 특히 데크들로 잘 돼 있고 길도 약간 흙길이어서 걷는데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아무래도 지리산을 한번 크게 타고 나서 이번에 이제 좀 얕은 산 타는 거라서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대장님 얘기로는 여기가 한 34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시간이 13시간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빡센 구간은 아니라고 하네요. 종주치고는 할만한 코스인 것 같습니다. 능동산을 내려와서 천왕산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능동산 하산길은 굉장히 급하강이네요. 근데 내려오자마자 이렇게 인도길이 나타납니다. 길이 이게 산을 여러 개 연결하다 보니까 얕은 산들이라서 그런지 중간중간 길 자체가 좀 편해지는 곳이 많나 봅니다. 설명 듣기로도 임도를 걷는 게 꽤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 길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임도길도 섞여 있고 그러면은 뭐 34km라고는 하지만은 그렇게 종주치고는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 몸 상태가 지난주에 대화정지를 바로 끝내자마자 또 지금 종주를 타고 있는 거라 가지고 하산길 내려와 보니까 무릎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네요. 약간 좀 걸리기입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좀 속도를 내면 안 되고 최대한 천천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하산길은 이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저는 이제 일주일 쉬면은 어느 정도 체력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상태가 완전히 회복된 것 같지 않습니다. 네, 5시 반 천왕제에 도착했습니다. (6시 20분) 제석봉에 도착했습니다.
완전 곰탕입니다. 와, 곰탕도 이런 곰탕이 없네요. 와, 사골 한 바가지 우린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곰탕이라도 일단 제석봉 정상상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일출 기대는 안 했는데 정말 날씨가 안 도와주네요. 와, 이제 빗방울이 늘기 시작합니다. 좀 있으면 비가 올 것 같네요. 정규를 시작하면서 날이 안 좋을 거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곰탕일 줄은 몰랐습니다. 제약산에서 하산하는 길은 데크로 되어 있어가지고 길이 굉장히 편합니다. 이건 뭐 하산길이라기보다 그냥 산책길처럼 아주 잘 되어 있네요. 아마 여기로 올라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겠지만 내려가는 사람들은 지금 제약산에서 이제 하산길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영남알프스 초반 종주길은 굉장히 무난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종주에 비해서 길 자체가 굉장히 평이하고 데크길도 많아가지고 걷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초반부터 천왕제까지 걷는 동안에 많은 비박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산에 다니면서 이렇게 새벽에 비박하시는 분들을 별로 보지 못했는데 여기는 가는 곳곳마다 비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천왕제 쪽에서는 비박하다가 일어나셔서 이제 밖을 내다보시면서 저희가 종주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는 분들도 꽤 계셨습니다. 종주 초반에 제가 느낀 점은 길 자체가 편리하다고는 하지만은 사실 또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은 이정표가 그렇게 쉽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임도 구간을 걷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은 여기서 갈림길 같은 곳에서 좀 이정표가 헷갈리게 돼 있어가지고 알바하기 딱 좋게 돼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앞에 가시는 분이 좀 저를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나마 헤매지 않고서 천왕제까지 잘 도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앞에 가신 분한테 제가 정말 감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사자평 옥새밭인 것 같습니다. 와, 엄청 멋있네요. 오늘 날씨가 안 도와줘가지고 분위기는 안 나긴 하지만은 흐린 와중에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와. 근데 지금 제가 이제 하산을 해야 되는데 길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네요. 두 갈래길이 있는데 표시가 정확히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구경할 건 구경해야죠. 날씨 좋았으면 진짜 여기 엄청나게 이뻤을 것 같습니다. 하산길에 만나는 사자평 옥새길은 제 눈에 경이롭기까지 보였습니다. 물론 산 속에서 만나는 이런 고원지대를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이렇게 넓은 억새밭이 있는 거는 저는 처음 경험하는 것이라서 정말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좀 여유를 가지고 둘러볼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날씨 자체가 이때부터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어가지고 이 시간을 갖고 이 넓은 억새밭을 둘러보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조금은 더 둘러보고 가려고 열심히 걸었습니다. 이번 종주를 하면서 간헐지에서 본 억새밭이 정말 멋있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자평 억새밭도 더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왜냐면은 간헐지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제대로 된 감상을 할 수 없었는데, 이곳 억새밭은 날씨 탓인지 아니면은 원래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등산객이나 관광객들이 없어가지고 저 혼자 여유로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좋은 장소였습니다. 게다가 멀리 뻗어 있는 맞은편의 산들과 억새밭이 이루는 풍경 자체가 굉장히 고즈넉함을, 그리고 또 날씨 때문에 쓸쓸함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이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이곳을 다시 방문하게 된다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더 넓은 공간을 한번 더 둘러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습지 쉼터에서 간단하게 우기를 하고 이제 죽전마을로 하산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길도 굉장히 이뻐서 지금 사진 영상으로 남기고 있는데요. 사자평 습지지대는 굉장히 이쁘네요. 날씨만 좋았으면은 좀 오래 머물면서 풍경을 스케치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지금 계속 비가 오고 있어가지고, 비가 그렇다고 많이 오는 건 아니고 이슬비로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오다 안 오다 해가지고 좀 고민이 됩니다. 남은 이제 반 정도 되는 종주를 끝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 됩니다. 죽전마을 내려가서 정비를 하면서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길이 그렇게 미끄러울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서 비가 좀 더 온다 그러면은 좀 산 타는 게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오늘 비 온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대장님한테 그 산 상태를 물어봤더니, 지금 그 남은 구간은 올라갈 때 빼고는 거의 뭐 데크로 돼 있어가지고 우산 쓰고도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길 자체가 험한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비가 아주 많이 오지 않으면은 그냥 계속 진행해 볼 생각이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안 받쳐주네요. 제가 등산하면서 그 지리산에서 한번 이렇게 폭풍 오는 날 아무 대책 없이 산행하다가 막판에 비 쫄딱 맞고서 하산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원래 제가 그러려니 했는데, 오늘은 이제 비 온다는 예보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옷도 준비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게 비가 오니까 이게 되게 어렵네요. 차라리 비가 확 쏟아져 버리면은 산행을 포기하겠는데, 이게 그렇게 비가 막 쏟아지는 정도가 아니고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비가 또 많이 내리네요. 비옷을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죽전마을로 내려온 하산길이 굉장히 가파르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막상 경험해보니까 정말 가파르더군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흙길이어서 그렇게까지 무릎이 아프진 않았다는 게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이제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여기 후반부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내고 입장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축산 가는 길인데 이쪽에는 1,000원을 걷는다고 그러는데 어떤 명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국립도 아니고 도립일 것 같은데 어디서 1,000원을 징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아침에 비 오는 풍경은 휴일 풍경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고즈넉하네요. 카페도 많이 있고 마을 풍경 자체가 관광지화되어 있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잘 꾸며져 있습니다. 나무가 엄청나게 크네요. 위용이 당당합니다. 지금 1,000원을 냈는데 여기가 국립자연휴양림이네요. 저는 절 때문에 1,000원을 걷는 줄 알았는데 휴양림이라서 아마 내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아직 가을 단풍이 들려면 멀었네요. 잎사귀들이 아직도 초록초록합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물소리도 조금 활기차게 느껴지네요. 일단 폭포 쪽으로 진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쭉 걸어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휴양림 길을 벗어나서 신불산으로 오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축산은 안 갈 예정이고요. 이 얘기 들으니까 영축산 가는 길이 좀 험하다고 해가지고 비도 오는 바람에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한정주긴 하지만은 건너뛰고 신불산으로 바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올라가는 길 자체가 좀 가파르다고 하니까 열심히 올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죽전마을에서 영축산으로 가는 구간 자체는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동조를 한 닷새 3개를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도 했지만은 비가 오니까 길 자체가 점점 미끄러워지기 시작하고 걷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쪽으로 내려오시는 분들 중에 배낭을 큰 걸 메고 내려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비박을 하고 내려오시는 것 같던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분들을 보면서 올라가면 조금 경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몇 시에 영축산과 신불제 갈림길에 왔습니다. 저는 영축산 포기하고 바로 신불제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정표만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전 1.1km까지 신불산까지 남았다고 해서 되게 걱정했는데 여기서부터 인도가 시작되네요. 근데 이게 인도가 계속 이어지는 건지 길이 따로 있는 건지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인도로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신불제까지 따로 길이 있네요. 좋다 말았습니다. 그냥 계속 지금까지 올라왔던 힘든 길을 계속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지금 계속 와가지고 땅이 계속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길이 굉장히 미끄러지기 시작해서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흙길은 오히려 더 미끄러지고 바위들도 물기를 품으니까 접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최대한 올라가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불산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안개인지 구름이 좀 있지만 감당이 안 되네요. 바람하고
안개하고 섞여가지고 비까지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 들고 있는데 카메라도 막 흔들립니다. 지금 바람이 너무 세서. 이게 신불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죽전마을에서 신불제로 올라오면서 가졌던 조그마한 희망은 신불제에 올라서자마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엄청난 비바람이 저를 맞아주었는데 서 있는 것조차 바람 때문에 힘들 정도였습니다. 신불제 구간을 걸으면서 강한 비바람 때문에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것도 힘들었긴 하지만은 더 힘들게 만든 것은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제 안경에 물기가 맺혔는데 그것 때문에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안경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경에 물기가 차가지고 시야가 확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 걷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실 겁니다. 걷는 것도 심청합니다. (10시 55분에) 정말 거지 같은 신불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고구마 100만 개 정도 있는 먹은 곰탕 같습니다. 신불산 진짜 이걸로는 치가 떨리네요. 신불산 정상에 올라서면서 정말 제가 왜 이 종주를 하고 있는지 하는 생각에 현타가 왔습니다. 종주를 시작하면서 천왕제나 제악산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풍경 자체에 대해서는 딱히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신불제와 신불산을 넘어오면서 강한 비바람에 시달리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갑자기 이번 종주에 대한 현타가 왔습니다. 물론 제가 어떤 거를 바라고 지금 산을 타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험한 날씨에 종주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또 신불산 정상사에 여기 또 있네요. 일단 간헐제로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정상에서는 버틸 수가 없네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몸이 나다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높은 산 영남 앞에서 간월산까지 가는 길은 산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등산로 자체도 굉장히 시끄럽고 그래서 간월산 정상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분명 제가 베네제로 가는 표지판을 보고 길을 나섰을 때만 해도 저는 정상적으로 베네 고개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길 자체도 그렇게 흐릿한 길이 아니고 꽤 선명하게 나 있는 등산로였습니다. 이 구간 자체를 열심히 걷다 보니까 좀 길 자체가 굉장히 험해지는 구간이 나타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 길이 그렇게까지 험한 구간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객분도 한 명도 못 만나고 저 혼자 이 길을 계속 가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길을 잘못 들어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GPS를 켜고 보니까 제가 산 한중간에 있는 이상한 곳에 있더라고요. 물론 길 표시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GPS를 제대로 좀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 길이 다른 등산로와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 종주에 대한 현타도 온 상태에서 굳이 다시 등산로를 찾아서 원 상태로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최대한 빨리 나타나는 중간 산길을 만나기 위해서 무작정 하산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무리해서 조금 강행을 하다 보니까 인도가 나타나거든요. 그 인도가 사실은 베넷 고개로 가는 길이 아니라 간호사는 내려가는 인도였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GPS를 보고 그 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 자체를 걷는 거에 대해서 뭐 딱히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중탈하는 것도 뭐 크게 신경 쓰이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인도를 따라서 베넷 고개로 가지 않고 중간에 빠지는 길로 내려왔습니다. 이번 동주 산행을 통해서 제가 좀 멘탈에 데미지를 받았습니다. 딱히 뭐 그렇게 나쁜 산행은 아니었다고 생각되긴 하지만은 왠지 모르게 제가 원했던 산행만큼의 어떤 만족도를 얻지 못하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종주를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는 종주를 좀 끊어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 산행은 좀 더 편한 길을 찾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